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6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딱히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골치 아픈 국제정세와 국내 정국을 떠나서 즐겁고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해리 왕자와 가리비족의 부제는 세례식 비공개에 단단히 화가 난 영국인들입니다. 영국 해리 왕자의 문장에는 곳곳에 빨간 조개 Red Scallop Shells가 그려져 있습니다. 문장은 영어로는 The Coat of Arms라고 부릅니다. 유럽의 왕실과 귀족 가문은 각각 독특한 문양의 문장을 내세워서 다른 가문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가문의 전통과 위세를 과시합니다. 미드 슈츠의 주인공 메간 마클과 결혼한 해리 왕자도 형 윌리엄 왕자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자들은 성년이 되는 18살이 되던 해에 각각 문장 사용을 허가받았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2000년, 해리 왕자는 2002년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유난했던 윌리엄과 해리 왕자는 자신들의 문장에 어머니 다이아나비가 사용하던 문장에 들어있는 가리비족의 문양을 그대로 삽입했습니다. 다이아나비의 친정인 스펜서 가문은 다이아나비뿐 아니라 윈스턴 처칠 총리를 배출한 영국의 명문 가문입니다. 스펜서 가문은 중세 시절부터 수백 년 동안 흰색 가리비족의 문양을 그려놓은 가문의 문장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다이아나비의 문장에는 3개의 흰색 가리비 문양이 선명합니다.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는 자신들의 문장에 흰색 대신 빨강색 가리비를 삽입했습니다. 가리비가 들어갈 자리에 바탕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빨강색 가리비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인 형제들의 다이아나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절절히 묻어납니다. 그런데 스펜서 가문의 문장에 가리비 문양은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빗살 무늬의 가리비는 스펜서 가문의 선조들이 영국에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머나먼 순례 여행을 다녀왔음을 의미하는 자랑스러운 표식입니다. 중세 시절 산티아고 순례 여행은 영생을 꿈꾸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스페인 북서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야고보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으로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세인트 제임스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산티아고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 야고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에 복음을 전파하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지만 기원 후 44년 예루살렘에서 유대왕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참수를 당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슬픔에 담긴 야고보의 제자들은 생전에 야고보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전도활동을 벌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의 유해를 싣고 지중해 서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돛도 없는 배였지만 배는 기적처럼 스페인 북서부의 갈리시아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은 파드론 지역에 그의 유해를 매장했습니다. 지금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이 있는 곳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10세기에 본격화된 산티아고 순례 여행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가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야고보의 수의를 만지면 질병이 치유되고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순례 여행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겼습니다. 순례 여행은 때로 가문의 부와 위세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유한 가문에서는 순례 여행을 위해 길잡이까지 고용하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직접 길을 나서기 어려운 부자들은 돈을 주고 대신 순례를 다녀올 사람을 구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순례를 다녀오도록 유산의 일부를 떼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도 친지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가는 길 내내 구걸로 연명하면서 순례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머나먼 곳에서 스페인의 북서쪽 끝까지 여행을 떠난 사람들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에 닿으면 입구에서 파는 가리비 껍데기를 사서 모자나 전대에 달았습니다. 가리비는 순례 여행의 끝, 순례 여행의 완주를 증명하는 징표였습니다. 당시 순례자들에게 갈리시아의 가리비만큼 순례 여행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없었던 셈입니다. 또 이 조가비는 순례길 곳곳에 있는 교회에 들러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어 담는 그릇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요즘 산티아고 순례길,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걷는 여행객들은 아예 출발 시점부터 배낭 뒤쪽에 가리비를 달고 떠나기도 합니다. 동쪽의 피레네 산맥에서 서쪽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800km에 이르는 코스에는 수많은 안내 표지판이 가리비 모양을 하고 서 있고, 갈리시아 지방의 건물 곳곳에는 가리비 모양을 응용한 다양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스페인 북부 해안지대를 따라서 자동차 여행을 하는 길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 앞 가게에서 하얀색 가리비 껍데기를 매단 기다란 나무지팡이를 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갈리시아 지방은 가리비, 거북선, 문어 등 각종 조개류와 해산물이 풍부하게 잡히는 지역입니다. 이들 식재료로 만든 멋진 요리들은 여행객을 또 다른 맛의 향연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리비는 그저 순례 여행을 무사히 끝냈다는 징표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야고보의 유해를 실은 배가 갈리시아 해안에 도착할 즈음 이교를 숭상하는 마을에서는 흥겨운 축제 속에서 마상 경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말에 올라 창을 던진 다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재빨리 다시 잡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귀족 한 명이 창을 잡으려다가 그만 바닷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한 순간 멀리서 한 척의 배가 보이더니 곧바로 말을 탄 귀족이 온통 가리비 껍데기 뒤덮인 채 멀쩡하게 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온 배는 다름 아닌 야고보의 유해를 실은 배였습니다. 죽다 살아난 귀족과 마을 사람들은 야고보의 기적에 깊은 감화를 받고 바로 기독교로 개종했고, 이후 가리비는 기독교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야고보 즉 산티아고는 스페인의 수호 성인이 되었고 순례자의 수호 성인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의 문장에 외가 쪽 스펜서 가문의 가리비가 새겨지게 된 동기를 훑어보다 보면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왕자들의 애잔함이 새삼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딱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차남 해리 왕자입니다. 장남 윌리엄 왕자는 장차 아버지 찰스 왕세자에 이어 왕위 계승 서열 2위로 올라서고 언젠가는 영국 국왕이 될 귀한 몸이지만, 해리 왕자는 이제 3명의 조카들 덕분에 서열 3위에서 6위로 쭉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5월 6일 태어나 이제 2달이 넘어가는 해리 왕자의 아들 베이비 아치는 서열 7위입니다. 해리 왕자나 아들 아치나 영국 국왕의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없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장남 윌리엄 왕자는 찰스 왕세자가 국왕이 되면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되어서 찰스 왕세자가 갖고 있던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타이틀을 이어받게 됩니다. 윌리엄 왕자가 윌리엄 왕세자가 되는 순간에 새로운 문장을 받게 되는데, 외가 쪽 스펜서 가문에서 유리한 가리비가 사라지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왕위와 무관한 해리 왕자의 문장에는 빨간 가리비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사라지는 가리비와 남는 가리비, 장남과 차남의 엇갈리는 운명을 이토록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해리 왕자와 메간 마클 부부가 결혼 이후 종종 왕실의 공식 행사에 불참하고 아들의 노출을 극도로 회피하는 등 사생활 보호에 안간힘을 다하는 것도 어차피 국왕이 안 될 바에야 평범한 행복이라도 확실히 지키겠다는 생각에서일 것입니다. 화려한 영국 왕실 속에서 이른바 소확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엊그제 7월 6일 런던 근교 윈저궁에서는 해리 왕자의 아들 베이비 아치의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세간의 기대와 달리 해리 왕자와 메간 마클의 가족과 친지 등 25명만이 참석한 지극히 단출한 행사였습니다. 성대한 세례식과 TV 중계를 기대했던 영국 국민들은 SNS를 통해서 딸랑 사진 2장만 내놓은 해리 왕자, 메간 마클 부부에게 실망과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자신들이 살 주택을 보수하는 데는 250만 파운드, 근 35억 원의 세금을 소비해놓고 영국 왕실의 전통이며 오랜만에 신나는 볼거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했던 세례식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비난은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영국 국민은 처음에는 미디의 여배우 메간 마클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소통과 대화의 환호성을 보냈지만, 최근 들어서는 더욱 깊어가는 그녀의 불통과 단절에 점차 의혹의 눈길을 보냅니다. 어차피 3살 연하의 해리 왕자는 연상녀 메간 마클에게 끌려가게 마련이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메간 마클입니다. 메간 마클은 작년 5월 해리 왕자와 결혼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문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메간 마클은 왕실의 전통 문양에 자신만의 개념을 집어넣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왕실 문장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생소한 소재들이 대거 등장해서 또 한 번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영국 왕실 문장에는 전통적으로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사자,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유니콘, 그리고 아일랜드를 나타내는 악기, 하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메간 마클의 문장에는 이들 전통적인 상징들과 대등한 크기로 신나게 노래하는 새, 송버드가 등장합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입을 벌린 채 조금은 도전적으로 노래하는 새와 함께 빛나는 캘리포니아 햇빛을 의미하는 두 개의 골든 레이,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공식 꽃인 황금색 개 양귀비꽃이 등장하고 방패의 배경색은 태평양을 의미하는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LA에서 나고 자란 캘리포니아 걸 메간 마클의 캘리포니아에 대한 사랑과 자유분방함이 유감없이 드러납니다. 메간 마클은 특히 방패에 꽂힌 세 개의 깃털에 대해 대화와 소통의 힘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중들은 메간 마클의 문장에 등장하는 노래하는 새와 세 개의 깃털이 과연 대화와 소통을 위한 것인지 왕실의 전통을 깨기 위한 이방인의 불협화음을 예고하는 것인지 여간 어지러운 것이 아닙니다. 2017년 11월 해리 왕자와의 깜짝 약혼을 계기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메간 마클. 그녀의 인기는 작년 5월 성대한 결혼식을 계기로 절정에 올랐다가 조금씩 수그러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금년 5월 베이비 아치 탄생을 계기로 본격화된 프라이버시 지키기 모드가 7월 초 비공개 세례식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그녀의 인기 역시 빠르게 식어갑니다. 우울한 런던이 아닌 햇살 눈부신 캘리포니아를 꿈꾸는 메간 마클. 그 옆에서 메간 바라기 해리 왕자의 입지 역시 덩달아 줄어듭니다. 할리우드를 누비며 언론을 능수능란하게 상대해온 메간 마클 앞에서 해리 왕자가 별도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설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노래하는 새 메간 마클이 필요할 때를 지정해 열고 닫는 소통과 대화의 채널이 영국에서 서서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몇 년 뒤 우리는 런던이 아닌 LA에서 메간 마클과 해리 왕자 그리고 베이비 아치의 신나고 즐거운 이야기를 목격하게 되지 않을까요? 로얄 패밀리가 아닌 셀레브로스의 이야기, 의외로 할리우드에서 수많은 영화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울한 월요일, 복잡한 세상사를 잠시 잊을 수 있도록 오늘은 가벼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